오늘은 이야기 좀 할까요? 당나라를 세운 이세민, 그가 당태종입니다. 이건성이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성이가 태자였죠. 그런데 둘은 서로 정적으로서 다투게 됩니다. 이건성, 그러니까 태자의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징이 이세민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은 태자 이건성이 그걸 처음에 주저했고 나중에 실천에 옮겼으나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세민 반격을 받아 가지고 결국 태자 이건성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위징도 죽음을 각오하고 집에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이세민이 좀 도량이 컸어요, 당태종이. 그래가지고 위징이 자기를 죽게 하려고 간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하로서 주군을 위해서 열성을 다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위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곱고 또 얼마나 지혜롭고 사사로움이 없는지. 그래서 위징을 바로 신하로 삼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징이 거절을 해요. 자기는 두 주군을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 이권과 공포가 작용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권은 뭐겠습니까? 그대가 나의 신하로 있게 되면 이러이러한 직책을 주고 이렇게 명예를 더높여 주겠다, 이것이 이권이거든요. 그러나 위징은 딱 거절해 버립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또 공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공포입니다. 내 명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죠. 그러니까 위징 앞에는 이권과 공포가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권이 주어지면 다 끌리게 돼 있어요. 아니면 공포가 작용하면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징은 두 가지 굴복을 안 해요. 그러자 이세민이 어떻게 위징을 해유하느냐 하면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권, 공포, 그리고 명분이 있는 겁니다. 명분은 뭔가 하면은 그대가 천하에 나와서 지략을 다 하면 뭐 때문인가? 곧 천하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하는 내가 장악했는데 나와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누구와 하고 하겠는가 이래요. 이 말은 뭐냐? 그대가 나를 도와서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위징의 평생 원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위징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곧 위징은 명분을 쫓은 거죠. 위징은 이권과 공포에는 초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이권으로 쫓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천하를 다투게 되죠. 이때 유방의 신하 장량이 유방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수많은 군사들이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은 왕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장터에 달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 천하가 편안할까? 그렇게 하면 자기 가족들이 온전할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일신의 영달이 있을까? 이런 어떤 선택에 의해서 따른다 이거죠. 곧 초왕, 황후죠. 황후 쪽이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의탁할 것이고, 유방 쪽에 그 길이 있다면 여기에 의탁할 것이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 수많은 병사들, 모든 장수들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열어주어야만 됩니다. 포용해야만 됩니다. 이런 거죠. 사람은 명분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제 아까 위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거의가 다 이권이나 공포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정치를 하고 세력을 확보하고 통치를 해 나가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권, 공포 이 세 가지를 작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애국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 몸을 바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굳게 자리가 잡혀 있는 사람은 이권이나 공포에는 초연할지라도 그 명분 앞에는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설고 물서러도 크게 서로 인연이 없다 해도 이렇게 명분이 똑같을 때는 같은 세력이 돼가지고 같이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그 나머지 이권은 뭐겠습니까? 오래 서로 인연을 맺고 왕래하고 형이요 아우요 아니면 같이 동고동락을 해서 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래야 굳건해지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리 하나 약속하고 어떤 이권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상황 바뀌면 대번에 뒤통수 치고 배신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권으로 세력화돼도 오래 인연이 된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저 군 시절 오래 동고동락한 그런 선후배가 있든지 아니면 종교 세력이 어떤 믿음으로 종교적으로 굳건하게 뒤를 바치든지 아니면은 어떤 민주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10년, 20년 형이요 아우요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고 서로 믿음과 의지가 얽혀 있든지 이래야 세력으로서 유지가 되겠죠. 그냥 이권으로 임시 얽히는 것은 언제든지 바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공포로 하는 것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죠. 위협을 해서 상대가 따르게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란 것은 니꼬르 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면 반드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행사를 하는데 넓게 아량으로 반대 세력한테도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이겠지요. 그러나 전혀 그 권력 주어진 걸 행사하지 않고 확보하지 않고 통합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패망이죠. 그건 패망. 그건 뭐냐? 배전에 구멍이 나버린 것 같다 이거죠. 물 새버리는 거죠. 그건 통치도 아니고 세력 확보도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잡다한 사활 밀고 땡기는 거 이 부분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순전히 무슨 통치 세력 확보 이런 거 이야기보다는요. 그냥 부분으로 확보해 가는데 서로 사활 밀고 땡기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좀 잡다한 부분이에요. 크게 확보해 가지고 통치하는 그 원리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기고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기고 이루겠습니까? 이룬다 하는 것은 되든 안 되든 똑같은 마음으로 줄기차게 계속 나가면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이루거나 간에 이루어도 오만하지 않고 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잘 되면 오만 떨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것이 이 원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권과 공포 두 가지로 움직인다. 내가 늘 그랬습니다. 이거는 원리 이야기예요. 원리. 자, 그렇다면 이권 부분 한번 볼까요? 전에 운동권이라는 게 시하는 그 시를 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정말로 격렬하게 시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모두 마다하지 않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납고 투쟁력이 높고 그래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늘 체질화되면은. 그런데 여기에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기금으로 해요. 수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포태놓은 것이 바로 그런 기금이잖아요. 자, 그 기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권입니다. 그리고 또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토로 그 직장에 다니거나 오히려 우대받고 남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요. 그리고 누군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름 소신 있게 발언하면 어떻습니까? 행동하면 국회의원 시켜주잖아요. 이거 이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나 없이 열심히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같이 못한다 하면 그 단체, 그 세계는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지금 모든 커지는 상황과 찌그러져 버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과거로부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뭔가 보장이 되고 할 때 움직여.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세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누가 돌아봐 주지도 않고 피해를 당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였더니 직장 떨어지고 움직였더니 생활이 막혀버리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걸 감수하고도 움직일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수천 명에 만 명에 한 명. 그런 걸로 일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영웅급이 그러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하려면은 반드시 다치면 치료비가 나와야 되고 얽히면 변호사가 따라 붙어야 되고 또 정말 헌신한 사람은 직장도 생겨야 되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길이 열릴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단체는 뭡니까? 일종의 또 표입니다. 표가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정치인들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정치인들이 그 표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 표가 원하는 걸 움직여주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정치인도 안 돌아봅니다. 야박하다고요? 비겁하다고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정치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충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프리카 들소 힘 굉장히 셉니다. 1대1로 사자한테 앉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수백 마리가 사자한테 쫓깁니다. 왜 그럴까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모두가 겁이 없다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용기 내봤자 바로 사자한테 밥이에요. 전체 용기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가 도망가도 내 혼자 싸우리라 하면은 나가 모여가지고 전체가 돼버리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싸우고 싶지만 내 혼자 싸우다 당할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는 결국은 사자 때 나타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 표적이 돼가지고 바로 잡혀 먹습니다. 곧 사자는 강이에요.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강해도 반드시 표적을 정해서 약점을 노려서 사냥을 해요. 무턱대고 가서 사냥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라든가 늙고 병드는 들소가 이제 공격 대상이 되죠. 딱 하나만 저기서 공격합니다. 여기도 공격, 저기도 공격 그런 거 안 해요. 핵심 딱 하나. 근데 만약에 들소가 겁이 정말로 없다 해보세요. 사자떼가 20마리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수백 마리가 바로 포위해버릴 겁니다. 사자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자
거기서 죽게 돼요. 첩첩이 뿔 속에 갇혀서 탈출도 못해요. 그래서 때가 많고 힘이 강력할 때는 포위하는 겁니다. 포위.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각계전투랄까 소수가 움직일 때는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코끼리보다는 약합니다. 코끼리를 한 마리를 공격하려면 사자 때 10마리가 들러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도 힘이 세도 홀로 있을 때는 사자 때 공격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거지요. 물론 사자가 코끼리는 좀채 공격 안 해요. 아주 배고프기 전에는. 근데 사자가 코끼리를 공격할 때는 코끼리를 좌우로 혼동시켜가지고 한 마리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 떼거리에서. 그럼 코끼리가 힘이 세지만은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탈돼요. 새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표적을 딱 정하면 거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뭐냐? 강한 단체는 단체하고 다투지 않는 겁니다. 단체의 수장하고 다투든지 그 핵심하고 다투는 거예요. 단체하고 다투면 안 되죠. 강한 단체하고는 다투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핵심만 하고만 다투는 거예요. 또 모든 핵심은 약점이 있어요. 그 안에. 약점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약점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오직 끝까지 약점만 공격하는 겁니다. 오직 끝까지 약점만. 어떤 실수가 있고 다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보가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법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부분만 공격하는 거예요. 부각시키고. 그리고 아무리 강자라도 다수가 움직일 때는 다수한테는 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라 해도 1대1 소송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단 소송이란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지면 패가 망신이거든요. 집단 소송에 지면은 바로 패가 망신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느 부분이 약점이냐.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명예 부분에 흠이 나면 큰 약점이 되고 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 무너지면 그는 무너지는 것이고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이 재물이 손상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약점이에요. 각자 전부 다릅니다. 그거는. 흔히 보수는 명예가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죠. 그러나 반대편은 안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터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단체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수가 뭉쳐서 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틀이 있으면 거기서 활동할 여건이 만들어져요.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스팔트에서만 투쟁할 수 없는 거죠. 평생. 그럼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거는 바로 정치를 원한다면 정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계속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또 그렇게 될 때 이미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을 합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틀이란 것이 있을 때 움직여져요. 그래서 단체와 조직, 정당 이런 것은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과거 월남이 적화되는 과정도 그런 단체로 적화돼요. 그런 단체로. 그렇게 수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시민단체의 장들이 그이들이 장악했거든요. 월명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 수많은 언론이 또 그 단체란 이름으로 장악이 돼요. 그러니까 개개의 별은 힘이 없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가 강력해지면 다른 뜻이 있어도 거기에 다
저항을 못해요. 처음에는 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흘러서 요직에 전부 장악이 되면은 거기에 반하질 못합니다. 반하면 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언론사를 창간한 사주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남한테 넘기지 않으려면 그건 묵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도 적화될 때 모두 단체로 적화됐어요. 단체. 조직으로 적화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5년, 10년 지나가면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역으로. 그리고 제도 복귀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산점이란 게 있어요. 가산점. 근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2점 가산하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마 아직도 안 될걸요. 네, 됐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여성계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 볼 때 군대 갔다 왔다 해 가지고 2점을 주는 거, 가산해 주는 거. 그러면 여성 쪽이 불이익을 받는다 해가지고 반대하다 보니까 10년, 20년 공론화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산점이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한테 2점 준다. 이게 불평등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군대에서 2년 있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험 볼 때 그 시기가. 그럴 때 2년을 묶으면은 공무원 시험 이런 거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2년 묵지 않고 공부한 사람한테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2점을 더 줘도 그거는 평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이 되는 겁니다. 손해본 걸 메꿔줬으니까. 그건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남자 우대해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2년 희생했으니까 그동안 공부 못했으니까 2점 보태주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좋자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이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좋으면 모두에게 이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점 더 줘도 불평등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은 원래 반대할 법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군대를 약화시키고 싶다 하면 반대해도 되겠지만은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그런 거는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되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특정인들한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어떤 사유로 가산점을 줘버린다 해보세요. 가산점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험에는 그야말로 1, 2점을 다툽니다. 그렇죠? 같은 점수에서도 떨어지잖아요. 어떤 경우에 뭐 면접에 떨어지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의로 가산점이 어떤 특정인에 주어진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소관 집단은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이든 어디든 요직에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눈에 안 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5년, 10년 흘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할 때는 그들이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해 버린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라든가 제도를 만들 때는 이것이 5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걸 면밀히 계산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법안을 만들어가면 정말 어리석은 거고 또 그걸 계산해보고 별거 아닌 거라도 중대한 일을 일으키겠다면 반드시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반대해야 돼요. 교육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과서로 교육하느냐, 누가 어떤 이념으로 교육하느냐는 당장 처음에는 차이 안 나요. 그건 무슨 차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흘렀을 때 국민성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국민성이 변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걸 상상해가지고 애시당초 초기에 반대할 건 반대하고 심을 건 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국정교과서 보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대 거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채택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판이 오래 지속돼가지고 굳어져 버리 이거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때 미리 상상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정말 어리석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바꾸려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개개인별로도 부도 날 조짐을 알고 그때부터 막으려면 됩니까? 사돈의 8종까지 다 끌어 넣어봐야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아예 시작부터 부도 안 나는 길을 가야죠. 그건 모르면 배워야 되고, 누구나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거는 이미 판이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이어받아 부도 나겠네? 그건 이미 판이 무너져 있는 거지요. 미리 안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판이 무너진 걸 피부로 느낀 거죠. 아예 시작할 때 부도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도되고 어떻게 되면 부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길 전쟁 질 전쟁 알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기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승리하는 길, 이권과 공포 이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이야기 중에 이권하고 공포가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이권과 공포가 포함된 거예요. 오직 승리하는 길은 되든 안 되든 원하는 게 안 되든 되든 계속 밀고 나가는 쪽이 이기는 것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쭈그러져 버린 쪽은 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또 공포를 느끼는 쪽은 집니다. 두려움을 느낀 자는, 아까 들수하고 사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려움을 느낀 쪽은 원래 집니다. 또 두려움을 상대방한테 주는 쪽은 승리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한테 이권을 주거나 또 자기가 속한 그 단체에서 이권을 줄 때 그 단체는 커지고 호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알같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조직이 안 되고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힘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열심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 갈 때 거기에 직장이 있고 생활이 있고 길이 열리면 열심히 움직여 가지만 그게 아니면 다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요. 일회용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신경 안 써버려요. 그런 정도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이거는 지속될 단체구나, 이건 지속될 운동이구나, 이건 지속될 힘이구나 할 때는 모두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커지면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그냥 운동, 그건 말은 좋지만 그런 건 성공할 수 없어요. 목표가 좋고 동기가 좋고 그렇다면 뭉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목표가 좋고 동기가 좋아도 나달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물론 여기서 융화돼야 되는 게 뭐냐? 전부 자기 분수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대장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목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려면 안 돼요. 저 돌격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하려면 안 됩니다. 돌격대는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대장이 되면 몰라도 돌격대 하는 사람이 전체의 장이 되려 하면 그 단체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장은 각기 다른 분야를 다 포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포용력이 커야 되는 거죠. 지략과 지혜가 뛰어나야 되고 포용력,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돌격 위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열심히 돌격하면 되니까. 그 돌격하는 방법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나는 체질이 어디에 맞고 나는 익혀온 습관이 어디에 맞고 이런 걸 스스로 잘 돌아보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해야지, 이기고 지고 차원 아니면 명예 차원에서
저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투철할 때 힘이 커지고 단체가 이루어지고 또 자기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걸 오버해버리게 되면 퇴출당하는 겁니다. 또 퇴출을 안 당하면 그 단체는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퇴출해야 되는 거죠. 퇴출을 시킬 수 없으면 그 단체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 멋대로 좌충우돌 해버린 사람은 그거는 그 역할이나 하는 것이지 다른 역할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법규가 만들어지고 관습이 만들어지고 관행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켜야 단체가 유지되니까.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지금 원리만 이야기해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알 사람은 다 이래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모를 사람은 구체적으로 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데는 무엇을 터뜨리잖아요. 선거 때 주로 많이 그런 수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를 터뜨립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안을 한번 딱 언급하고 말면 사그러져 버립니다. 근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늘 듣던 소리니까 좀 지겨울 수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한테 전파되는 데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은 멀리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반복하는 것도 있고 또 반복을 해야 사람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반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반복하면 지겨워지고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다른 또 주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주제로. 그리고 같은 주제라도 한 명이 말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 한 곳에서 말하면 별거 아니지만은 10곳, 20곳에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떠들어대게 되면은 사람들 믿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옛날에 왕도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딱 간하면 안 듣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10명, 20명이 어떤 사람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서 안 좋습니다. 저래서 안 좋습니다. 계속 하다가 보면은 믿었던 사람도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 정말로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할 때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여러 사람이고 한 번보다는 여러 번이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제가 바뀌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그 주제들이 누적돼요. 5가지, 6가지, 7가지가 누적되면서 딱 확정을 해버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로 확정을 해버리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반복해가고 주제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기에는 동시에 다발로 여러 개를 터뜨립니다. 왜 그러냐? 그 주제를 바꿔가면서 터뜨리면 상대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가 끝나면 또 터뜨리면 그것도 수많은 자료로 또 아니라고 변명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게 여러 개 터져버리면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제 이 방식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대체가 인준을 못 받잖아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뭐 안 되고 그리고 약간의 강성을 해도 또 탈락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온화하고 점점 그저 중화된 분을 이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슨 일을 하려면 세력을 포진해 나가야 되는데 적임자를 앉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임자는 상대방한테는 거부가지요. 일부러.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유익한 일을 한다면 북한에서 반대하잖아요. 북한에서. 왜냐하면 적의 입장은 적이 이로면 이쪽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니까 안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반대 안 하는 사람 내세운다. 거의 일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하는 거죠. 일 터질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나서서 방어해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세력이란 것은 이권으로 뭉쳤던 목표와 뜻이 딱 분명한 사람이 뭉치는 게 세력이거든요. 애국으로 뭉치든 뭘로 뭉치든 간에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적임자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딱딱 맞게끔. 자, 그럼 맞는 사람 찾았다 합시다. 그런데 인준 못 받을까 겁나서 못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7, 8명 동시에 인준 들어가는 거예요. 요청 들어가고. 그때 그 중에 한두 명은 최강을 넣어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타겟은 그 두 사람한테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난히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도 탈락했느냐? 그것도 밀어붙이면 되고, 안 되면 더 강한 사람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더 강한 사람 넣었어요. 그럼 2번, 3번 하다가 보면 그 계속 탈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벼락에 누가 욕을 써놨습니다. 그럼 그 욕에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욕이 안 흔들리면 어때요? 오히려 더 큰 욕 써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욕 안 해요. 그 욕 없다는 거 알고 소용없습니다. 안 해요. 상대가 10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 대비하면 여기서는 100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10배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도 온 힘을 다하듯이 또 상대가 하나를 공격하면 100을 공격하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를 겁내면 안 되는 거죠. 한편으로 결정적인 것이 아닌데 전부를 내보이면 안 되는 게 있죠. 언제든지 70%만 힘을 다하고 20, 30%는 딱 여유를 놔둬야 됩니다. 투자를 해도 자기 한계의 60, 70% 이선에서 투자를 해야지 되지 100%를 넘어가지고 150%, 200% 투자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벌리려고 빚을 내가지고 자금을 보태가지고 하는 경우는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전체 힘의 일부는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먹만 세다 하면 이기려면 무기를 들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무기가 있다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는 그보다 강한 무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큰 무기는 감춰놓는 겁니다. 일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버리면 안 돼요. 상대는 이미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냥 원리적인 공방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이제 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되죠. 과거에 수많은 파업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시설이 막 다 부서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업이 격렬할 때도 또 타협이 했잖아요. 없던 걸로 하고 임금 올려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파업은 끝없이 계속됐죠. 그런데 요즘 격렬한 파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졌을까요? 이제 물론 사회 여론도 안 따라주고 또 충분하게 받을 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파업하는 데 근거도 빈약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격렬한 파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격렬한 파업을 해서 시설이 파괴되고 위법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형사 책임이 주최 측에 가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묻지를 않고 넘어가니까 반복되고 지금은 주최 측의 형사 책임은 물론이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민사입니다. 민사. 수십억, 백억이 파괴됐으면 그 책임을 주최 측에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자들은 논밭 다 팔아도 감당이 안 되죠. 물론 그걸 기금으로 메워준다 해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격렬한 파업을 막는 결정적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민사소송. 이 민사소송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시위로 인해서 크게 시설이 파괴되면 파괴한 사람도 한 사람이지만 주최 측의 형사는 물론 민사 책임을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격렬한 파업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건성이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성이가 태자였죠. 그런데 둘은 서로 정적으로서 다투게 됩니다. 이건성, 그러니까 태자의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징이 이세민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은 태자 이건성이 그걸 처음에 주저했고 나중에 실천에 옮겼으나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세민 반격을 받아 가지고 결국 태자 이건성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위징도 죽음을 각오하고 집에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이세민이 좀 도량이 컸어요. 당태종이. 그래가지고 위징이 자기를 죽게 하려고 간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하로서 주군을 위해서 열성을 다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위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곱고 또 얼마나 지혜롭고 사사로움이 없는지. 그래서 위징을 바로 신하로 삼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징이 거절을 해요. 자기는 두 주군을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 이권과 공포가 작용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권은 뭐겠습니까? 그대가 나의 신하로 있게 되면 이러이러한 직책을 주고 이렇게 명예를 더높여 주겠다. 이것이 이권이거든요. 그러나 위징은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또 공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공포입니다. 내 명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죠. 그러니까 위징 앞에는 이권과 공포가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권이 주어지면 다 끌리게 돼 있어요. 아니면 공포가 작용하면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징은 두 가지의 굴복을 안 해요. 그러자 이세민이 어떻게 위징을 해유하느냐 하면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권, 공포, 그리고 명분이 있는 겁니다. 명분은 뭔가 하면은 그대가 천하에 나와서 지략을 다 하면 뭐 때문인가? 곧 천하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하는 내가 장악했는데 나와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누구와 하고 하겠는가 이래요. 이 말은 뭐냐? 그대가 나를 도와서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위징의 평생 원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전에 운동권이라는 게 시위하는 그 시위를 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정말로 격렬하게 시위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모두 마다하지 않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납고 투쟁력이 높고 그래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늘 체질화되면은. 그런데 여기에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기금으로 해요. 수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보태놓은 것이 바로 그런 기금이잖아요. 자, 그 기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권입니다.
그리고 또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토록 그 직장에 다니거나 오히려 우대받고 남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요. 그리고 누군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름 소신 있게 발언하면 어떻습니까? 행동하면 국회의원 시켜주잖아요. 이거 이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나 없이 열심히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같이 못한다 하면 그 단체, 그 세계는 무너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잘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지금 모든 커지는 상황과 찌그러져 버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과거로부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뭔가 보장이 되고 할 때 움직여.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세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누가 돌아봐 주지도 않고 피해를 당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였더니 직장 떨어지고 움직였더니 생활이 막혀버리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걸 감수하고도 움직일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수천 명에 만 명에 한 명. 그런 걸로 일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영웅급이 그러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하려면은 반드시 다치면 치료비가 나와야 되고 얽히면 변호사가 따라 붙어야 되고 또 정말 헌신한 사람은 직장도 생겨야 되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길이 열릴 때요. 그게 이권입니다. 그리고 또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토록 그 직장에 다니거나 오히려 우대받고 남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요. 그리고 누군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름 소신 있게 발언하면 어떻습니까? 행동하면 국회의원 시켜주잖아요. 이거 이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나 없이 열심히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같이 못한다 하면 그 단체, 그 세계는 무너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잘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지금 모든 커지는 상황과 찌그러져 버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과거로부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뭔가 보장이 되고 할 때 움직여.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세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누가 돌아봐 주지도 않고 피해를 당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였더니 직장 떨어지고 움직였더니 생활이 막혀버리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걸 감수하고도 움직일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수천 명에 만 명에 한 명. 그런 걸로 일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영웅급이 그러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하려면은 반드시 다치면 치료비가 나와야 되고 얽히면 변호사가 따라 붙어야 되고 또 정말 헌신한 사람은 직장도 생겨야 되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길이 열릴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단체는 뭡니까? 일종은 또 표입니다. 표가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정치인들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정치인들이 그 표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 표가 원하는 걸 움직여주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정치인도 안 돌아봅니다. 야박하다고요? 비겁하다고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정치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충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프리카 들소 힘 굉장히 셉니다. 1대1로 사자한테 앉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수백 마리가 사자한테 쫓깁니다. 왜 그럴까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위증은 명분을 쫓은 거죠. 위증은 이권과 공포에는 초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이권으로 쫓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천하를 다투게 되죠. 이때 유방의 신하 장량이 유방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수많은 군사들이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은 왕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장터에 달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 천하가 편안할까? 그렇게 하면 자기 가족들이 온전할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일신의 영달이 있을까? 이런 어떤 선택에 의해서 따른다 이거죠. 곧 초왕, 황후죠. 황후 쪽이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의탁할 것이고 유방 쪽에 그 길이 있다면 여기에 의탁할 것이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 수많은 병사들, 모든 장수들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열어주어야만 됩니다. 포용해야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명분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제 아까 위증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거의가 다 이권이나 공포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정치를 하고 세력을 확보하고 통치를 해 나가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권, 공포 이 세 가지를 작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애국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 몸을 바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굳게 자리가 잡혀 있는 사람은 이권이나 공포에는 초연할지라도 그 명분 앞에는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설고 물서러도 크게 서로 인연이 없다 해도 이렇게 명분이 똑같을 때는 같은 세력이 돼가지고 같이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그 나머지 이권은 뭐겠습니까? 오래 서로 인연을 맺고 왕래하고 형이요 아우요 아니면 같이 동고동락을 해서 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래야 굳건해지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리 하나 약속하고 어떤 이권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상황 바뀌면 대번에 뒤통수 치고 배신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권으로 세력화돼도 오래 인연이 된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명예 부분에 흠이 나면 큰 약점이 되고 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 무너지면 그는 무너지는 것이고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이 재물이 손상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약점이에요. 각자 전부 다릅니다. 그거는. 흔히 보수는 명예가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죠. 그러나 반대편은 안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터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단체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수가 뭉쳐서 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틀이 있으면 거기서 활동할 여건이 만들어져요.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스팔트에서만 투쟁할 수 없는 거죠. 평생. 그럼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거는 바로 정치를 원한다면 정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계속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또 그렇게 될 때 이미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을 합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틀이란 것이 있을 때 움직여져요. 그래서 단체와 조직, 정당 이런 것은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과거 월남이 적화되는 과정도 그런 단체로 적화돼요.
그런 단체로 그렇게 수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시민단체의 장들이 그이들이 장악했거든요. 월명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 수많은 언론이 또 그 단체란 이름으로 장악이 돼요. 그러니까 개개의 별은 힘이 없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가 강력해지면 다른 뜻이 있어도 거기에 다 저항을 못해요. 처음에는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흘러서 요직에 전부 장악이 되면은 거기에 반하질 못합니다. 반하면 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언론사를 창간한 사주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남한테 넘기지 않으려면 그건 묵인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시작 때 미리 상상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정말 어리석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바꾸려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개개인별로도 부도 날 조짐을 알고 그때부터 막으려면 됩니까? 사돈의 8종까지 다 끌어 넣어봐야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아예 시작부터 부도 안 나는 길을 가야죠. 그건 모르면 배워야 되고 누구나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거는 이미 판이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이어봐다 부도 나겠네? 그건 이미 판이 무너져 있는 거지요. 미리 안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판이 무너진 걸 피부로 느낀 거죠. 아예 시작할 때 부도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도되고 어떻게 되면 부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길 전쟁, 질 전쟁 알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기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승리하는 길, 이권과 공포 이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이야기 중에 이권하고 공포가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이권과 공포가 포함된 거예요. 오직 승리하는 길은 되든 안 되든 원하는 게 안 되든 되든 계속 밀고 나가는 쪽이 이기는 것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쭈그러져 버린 쪽은 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또 공포를 느끼는 쪽은 집니다. 두려움을 느낀 자는 아까 들수하고 사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려움을 느낀 쪽은 원래 집니다. 또 두려움을 상대방한테 주는 쪽은 승리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한테 이권을 주거나 또 자기가 속한 그 단체에서 이권을 줄 때 그 단체는 커지고 호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알같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조직이 안 되고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힘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열심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 갈 때 거기에 직장이 있고 생활이 있고 길이 열리면 열심히 움직여 가지만 그게 아니면 다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요. 일회용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신경 안 써버려요. 그런 정도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이거는 지속될 단체구나, 이건 지속될 운동이구나, 이건 지속될 힘이구나 할 때는 모두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커지면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그냥 운동, 그건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기금으로 해요. 수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포태놓은 것이 바로 그런 기금이잖아요. 자, 그 기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권입니다. 그리고 또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토록 그 직장에 다니거나 오히려 우대받고 남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요. 그리고 누군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름 소신 있게 발언하면 어떻습니까? 행동하면 국회의원 시켜주잖아요. 이거 이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나 없이 열심히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같이 못한다 하면 그 단체, 그 세계는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지금 모든 커지는 상황과 찌그러져 버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과거로부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뭔가 보장이 되고 할 때 움직여.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세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누가 돌아봐 주지도 않고 피해를 당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였더니 직장 떨어지고 움직였더니 생활이 막혀버리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걸 감수하고도 움직일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수천 명에 만 명에 한 명. 그런 걸로 일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영웅급이 그러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하려면은 반드시 다치면 치료비가 나와야 되고 얽히면 변호사가 따라 붙어야 되고 또 정말 헌신한 사람은 직장도 생겨야 되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길이 열릴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단체는 뭡니까? 일종은 또 표입니다. 표가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정치인들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정치인들이 그 표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 표가 원하는 걸 움직여주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정치인도 안 돌아봅니다.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이 재물이 손상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약점이에요. 각자 전부 다릅니다. 그거는. 흔히 보수는 명예가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죠. 그러나 반대편은 안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터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단체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수가 뭉쳐서 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틀이 있으면 거기서 활동할 여건이 만들어져요.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스팔트에서만 투쟁할 수 없는 거죠. 평생. 그럼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거는 바로 정치를 원한다면 정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계속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또 그렇게 될 때 이미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을 합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틀이란 것이 있을 때 움직여져요. 그래서 단체와 조직, 정당 이런 것은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과거 월남이 적화되는 과정도 그런 단체로 적화돼요. 그런 단체로. 그렇게 수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시민단체의 장들이 그이들이 장악했거든요. 월명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 수많은 언론이 또 그 단체란 이름으로 장악이 돼요. 그러니까 개개의 별은 힘이 없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가 강력해지면 다른 뜻이 있어도 거기에 다 저항을 못해요. 처음에는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흘러서 요직에 전부 장악이 되면은 거기에 반하질 못합니다. 반하면 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언론사를 창간한 사주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남한테 넘기지 않으려면 그건 묵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도 적화될 때 모두 단체로 적화됐어요. 단체. 조직으로
조직으로 적화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실수가 있고 다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보가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법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부분만 공격하는 거예요. 부각시키고. 그리고 아무리 강자라도 다수가 움직일 때는 다수한테는 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라 해도 1대1 소송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단 소송이란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지면 패가 망신이거든요. 집단 소송에 지면은 바로 패가 망신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느 부분이 약점이냐.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명예 부분에 흠이 나면 큰 약점이 되고 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 무너지면 그는 무너지는 것이고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이 재물이 손상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약점이에요. 각자 전부 다릅니다. 그거는. 흔히 보수는 명예가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죠. 그러나 반대편은 안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터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단체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수가 뭉쳐서 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틀이 있으면 거기서 활동할 여건이 만들어져요.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스팔트에서만 투쟁할 수 없는 거죠. 평생. 그럼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거는 바로 정치를 원한다면 정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계속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또 그렇게 될 때 이미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을 합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틀이란 것이 있을 때 움직여져요. 그래서 단체와 조직, 정당 이런 것은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과거 월남이 적화되는 과정도 그런 단체로 적화돼요. 그런 단체로. 그렇게 수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시민단체의 장들이 그이들이 장악했거든요. 월명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